경우의 수 중에서요, 길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찾기 문제는 얘들아, 우리 하나하나 선으로 그어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자, 먼저 간단하게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는 경우, 이때 길찾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때 보면요, 얘는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출발점과 같은 선상에 놓인 점들 있죠? 출발점과 같은 선상에 놓인 점들은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직진으로 가는 이 한 가지, 위로 쭉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때 B로 가는 방법은 대신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하나, 왼쪽에서 오거나 또는 아래에서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또는 저렇게 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한다? 1 플러스 1. 이렇게 왼쪽에서 오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오거나 하니까 두 가지 경우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길이 조금 더 다양해진다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길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출발점이 A야, 도착점이 B야. 자, 중요한 건 출발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은 길이 몇 가지다? 직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출발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점부터를 봐봐봐. 여기서부터는요, 왼쪽에서 오거나 또는 아래에서 오거나,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한 가지와 아래에서 오는 한 가지를 더해서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점은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에서 오거나, 즉 왼쪽에서 오는 두 가지와 아래쪽에서 오는 한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가 된다. 그치? 자, 그 다음 점 B는요, 왼쪽에서 오거나 또는 아래쪽에서 오거나 3 더하기 1로 4가 됩니다. 그래서 B까지 가는 방법은 4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거야. 우리는 이때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B까지 일단 가라. 자, B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C로 가라.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할 겁니다. 자, 봐봐. 다른 건 필요 없고 요 선만 보자. 여기만 보자. A부터 B까지 갈 겁니다. A에서 출발했어요. B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A랑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은 모두 다 한 가지라 그랬어요. A랑 일직선, 그치? 그 다음 점부터는요. 한 가지 또는 한 가지라서 두 가지. 자, 그 다음 점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라서 세 가지 이렇게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구나. 됐어. 이제 여기 지우고 B에서 C까지 가겠습니다. B에서 C까지 갈 때 뭘 볼 거라 그랬지?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B부터 C까지의 직사각형들만 봅시다. 여기만 볼 거야. 자, B가 출발선이에요. B랑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은 한 가지. 여기도 B랑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점부터는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1 더하기 1로 2다. 그 다음 점은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1 더하기 2로 3입니다. 그 다음 점 C는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에서 오거나 1 더하기 3으로 4입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4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갈 거잖아? B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선택이 가능하니? 아니에요. 꼭 거쳐가야겠습니다. 자, 곱한다라는 건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일 때는 곱한다. B를 꼭 거쳐가세요. 그러면 곱해라. 만약에 B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그럼 더 할 거였어. 그래서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볼까요? 2번을 보면 얘도 현우네 집부터 도서관 거쳐서 학교로 갈 겁니다. 그래,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할 거야? 현우네 집에서 도서관을 간다. 자, 도서관을 꼭 거쳐 갈 거야. 그 다음 도서관에서 학교로 간다. 자, 그러면 현우네 집부터 도서관까지 직사각형을 보면 다른 건 필요도 없다. 자, 현우네 집부터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 다음 점들을 보세요.
1 더하기 1로 2가지. 그 다음 점은 2 더하기 1로 3가지. 그 다음 점 3 더하기 1로 4가지. 자, 그 다음 1 더하기 2로 3가지. 이 점은 3 더하기 3으로 6가지. 도서관까지는 6 더하기 4로 10가지입니다.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에서 10가지다. 자, 이제 지우고 도서관부터 학교까지 가보겠습니다. 도서관부터 학교까지 갈 거야. 자, 짜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도서관이 여기 있잖아. 도서관과 일직선으로 놓여 있는 점은 한 가지. 여기도 도서관과 일직선으로 놓여 있으면 한 가지. 학교는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에서 오는 거니까 1 더하기 1로 2가지입니다. 그치? 도서관부터 학교까지 2가지입니다. 도서관을 꼭 거쳐갑니다. 꼭 반드시 거쳐갑니다 할 땐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2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도 이어가 볼까요? 3번. 이거는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야. 이 주인공 우리가 전혀 의도한 거 아니다. 자, 아파트 비밀번호 아래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잠금 해제 패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패턴 설정하는 거네. 자, 해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잠금 패턴은 6개의 이웃하는 점을 연속으로 지나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잠금 해제 패턴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6개의 이웃하는 점을 연속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아래로 4개의 숫자를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는 얘들아 알고 보면 길찾기 문제였던 거야. 패턴 문제는. 짠, 짠. 바로 이렇게. 즉, 여기에 있는 점들이 뭐냐면요. 각각의 1, 4, 7, 별, 2, 5, 8, 0, 3, 6, 9, 10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로 볼 거냐면요. 자, 여기를 출발점으로 보고 여기를 도착점으로 해서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를 세보면 되는 겁니다. 자, 출발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점들은 한 가지.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1로 2가지. 그 다음 점은 1 더하기 2로 3가지. 그 다음 점은 2 더하기 1로 3가지. 그 다음 점은 3 더하기 3으로 6가지. 그 다음 점 3 더하기 1로 4가지. 그 다음 점은 6 더하기 4로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패턴의 방법의 수는 10가지다. 자, 이번엔 색칠하기 문제예요. 색칠하기 문제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빨, 노, 초, 파, 보 5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고요. 5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여러 번은 못 쓰고 한 번씩밖에 못 써. 다른 데는 못 써.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안쪽에 A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빨, 로, 초, 파, 보 아무거나 골라. 5가지. 자, 그 다음에 B는요. A에서 쓴 거 빼고 4가지. 그 다음에 C는요. A랑 B가 쓴 거 빼고 3가지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 A 쓴 거, B에 쓸 수 있는 거, C에 쓸 수 있는 거 셋 다 반드시 색칠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는 거야. 어디만 골라 색칠하는 게 아니라 3군데 모두 색칠해야 되니까 곱했습니다. 5번 볼까? 자, 여기 지금 색칠하는 문제가 6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도 봐봐봐. 우리 A, B, C, D, E, F 총 6군데가 있어요. 자, 준비되어 있는 거는요. 빨, 주, 노, 초, 파 색깔이 6가지 색이 있어요. 한 번씩만 칠할 거야. 한 번씩만. 2번은 못 써요. 자,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거 B에 주황색 씁니다. 이렇게 말해줬어. B에 주황색 씁니다. 얘는 주황색은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씩만 쓰는데 주황색은 없는 색이라 치면 되지. 이미 끝났으니까. 그쵸? 자, 나머지 A, C, D, E, F에 한 가지씩만 색칠하면 되겠다. 그러면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선택해 볼까요? A는 주황색 빼고 아무거나 5가지. 그쵸? 그 다음 C는요. A에서 쓴 거 빼고 4가지. D는요. 자, 여기서 쓰고 남은 3가지. 되겠지? 자, 다음에 여기는 2가지. 얘는 1가지. 그쵸? 여러 번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만 줄여가면 되겠다. 5, 4, 3, 2, 1 곱해주니까 결과는 120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미 쓴 건 없는 거라 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지금은 모두 다 한 번씩만 색칠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씩만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자, 다음에 6번에서 보면 여기서도 색깔은 5가지인데 같은 색을 2번 써도 좋아요. 이번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웃하는 부분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지만 이웃하는 부분은 달라야 한다. 그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 어디를 제일 먼저 칠하느냐? 자, 이때는요. 가장 많이 중복한 부분을 먼저 색깔로 정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중복되는 부분. 제일 많이 누군가랑 이웃해. 제일 많이 이웃하는 애가 누구니? 네, C예요. C가 제일 먼저 이웃해요.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야. 자, 몇 가지예요? 네, 5가지예요. C는 아무거나.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건 C에서 칠한 거 빼고 4가지. B는요, A랑 C랑 칠한 거 빼고 3가지. 왜? 이웃하잖아. 그치? D는 어때요? A랑 C랑 칠한 거 빼고 3가지. 왜 3가지예요? B가 쓴 건 써도 되니까. 그쵸? B랑은 이웃하지 않으니까. 자, E는 어때요? C랑 D에서 쓴 거 빼고 3가지. 왜? A랑 B에서 쓴 건 E도 써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5, 4, 3, 곱해서 결과는 540까지죠? 자, 앞의 문제와 다른 거는 여러 번 써도 좋아요. 여러 번 써도 좋을 때는 가장 많이 이웃하는 부분부터 먼저 색깔을 정해주면 여러분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자, 7번 문제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놀이를 하는데 여러 번 돌아가면서 놀이를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놀이할 때 봐봐. 1회에 2회에 근데 어디서 멈출지 몰라. 게임이 어디서 끝날지를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자, 1회에는 현서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엔 서윤이. 그 다음엔 현서. 그 다음에 서윤이. 그 다음 현서. 이런 식으로. 자, 4회 이내에 서윤이가 이길 확률을 물었습니다. 4회 이내에. 그러면 서윤이는 2회에서도 서윤이가 기회가 한 번 있고요. 4회에서도 한 번 기회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2회에서 서윤이가 승할 수가 있고요. 또는
4회에서 승할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2회에서 승을 한다라는 건 현서가 이때 어때야 돼? 현서가 져야 돼. 현서가 패하고 서연이가 승하는 방법입니다. 4회는 현서가 패, 서연이 패, 현서 패 하다가 4회에서 비로소 서연이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2회에서 승을 하거나 또는 4회에서 승을 하는 경우야. 2회에서 승하는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주사위에서 소수가 나온다잖니?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소수가 나오면 이긴다잖니? 주사위는 총 경우의 수는 6가지지. 소수는 2, 3으로 3가지죠.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야. 본의 아니게 질 확률도 2분의 1이네. 이건 우연입니다. 그래서 질 확률 2분의 1, 이길 확률 2분의 1. 현서가 져야만 서윤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확률이 4분의 1이야. 자, 현서 져라. 그 다음에 서윤이 져라. 현서 져라. 그 다음에 서윤이 이겨라. 4번의 게임은 모두 다 일어날 거니까 곱해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앞에서 얘기할 때 2회 승하거나 또는 4회에 승한다. 2회 승과 4회 승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니? 그래서 2를 더하니까 얼마다? 16분의 1이었다.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음에 8번 이어가 볼까요? 8번 가보자. 자, 이번에도 게임 얘기하고 있잖아. 2번 이기면 이겨요. 초롱이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일 때 한 번의 경기에서 초롱이가 이길 확률이야. 이 게임에서 초롱이가 승리할 확률을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봐야 돼. 초롱이가 이겨? 아유, 첫 번째 초롱이 이겨. 두 번째 이겨.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은지가 이겨. 그리고 연달아 초롱이가 따닥으로 이겨. 아닌데? 자, 초롱이가 먼저 이긴 다음에 은지가 이겨. 그리고 다시 초롱이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경우? 없어요. 선생님, 초초은은 안 돼요. 초초하면 이미 이겨서 게임 끝났어. 그래서 세 번째 경기가 일어나지 않아. 그쵸? 이렇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런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나? 초초 승, 은초초 승, 초은초 승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 아니요. 첫 번째처럼 되거나 또는 두 번째처럼 되거나 또는 세 번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우리는 더해줄 겁니다. 그쵸? 자, 초록이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면 질 확률은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돼요. 자, 초록이 이겨라? 4분의 3. 또 이겨라? 4분의 3. 게임은 2번 다 했으니까 곱할 거죠? 16분의 3이야. 자, 은지가 이긴다라는 건 초롱이가 졌다. 그리고 초롱이 이겨라. 초롱이 이겨라. 그러면 64분의 9가 되겠죠. 자, 초롱이 이겨라. 4분의 3. 초롱이가 졌다. 4분의 1. 초롱이 이겼다. 4분의 3. 해서 64분의 9입니다. 중요한 건 봐봐. 이 16분의 3과 64분의 9와 64분의 9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쵸? 자, 지금 여기서 얘들아 이 얘기 왜 안 잡았어? 339인데. 이거 339인데 얘들아 잡아줬어야죠. 그쵸? 자, 이것만 수정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호로록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64분의 54가 됐고요. 약분하니까 32분의 27 되겠네요. 되겠죠? 자, 승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5경기 중에서요. 3번을 먼저 이기면 3번 이기면 3번을 먼저 이기잖아? 승승승 하면 3에서 끝나버려요. 자, A, B 두 팀이 경기를 마친 후에 사정이 생겨서 경기를 중단했어요.
A가 이미 2번을 이겼다? 그럼 A가 한 번만 이기면 되죠. 자, 1, 2회, 2회의 경기는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3회, 4회, 5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자, 3에서 게임이 끝난다면 그냥 A가 승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3회에서 전체적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아니면 4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3회에서 B가 이긴 거야. 그리고 4회에서 A가 이기는 거지. 앞에 2번 이겨놨으니까. 지금 여기 한 번 더 이기면 승. 그렇죠. 야, 피말리게 5회까지 끝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밌겠죠? 1회에 A 이겼어. 3, 4회에 갑자기 B 이렇게 이겨버려. 그럼 마지막까지 와서 A가 이겨버리면 5회에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3회에 끝나면서 4회에 끝나면서 5회에 끝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네.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해서 다 더해줄 겁니다. 확률을. 그럼 먼저 승. 봐봐. 두 팀의 실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팀이 이기고 질 확률은 각각 반반이에요. 2분의 1. 4회는 B가 이겨 2분의 1. 3회에 B가 이겨 그 다음에 4회에 A가 이겨. 게임은 2번 다 일어나니까 곱해야 되겠죠. 3회에 B가 이겨 4회에 B가 이겨 5회에 A가 이겨. 자, 이 게임은 다 일어나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해서 A가 결과적으로 이길 확률이 8분의 7인 겁니다. 그치? 자, 다음. 이제부터는 넓이에 대한 확률이라서 쉬워집니다, 여러분. 매우 쉬워집니다. 자, 화살 쏠 거야. 소수 맞히면 이겨. 소수 2, 3, 5. 소수만 하면 돼. 여기도 화살 쏴. 소수만 쏴. 2, 3, 5, 7. 이렇게 쏘면 이겨. 자, 그러면 2, 3, 5를 쏠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5개 영역 중에서 똑같은 크기 5조각 중에서 2, 3, 5는 3조각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8조각 중에서 4조각입니다. 둘 다 쏠 거야. 그래서 곱하겠죠. 확률은 10분의 3이에요. 그치? 자, 넓이에 대한 확률은요. 실제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똑같은 크기로 나눌 수 있다면 전체 크기 분의 부분 크기로 분수로 나타내셔도 돼요. 자, 이번엔 화살을 한 번 쏠 거야. 3이 적힌 여기에 맞출 거야. 그럼 전체 넓이 중에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반지름 모르죠? 괜찮아. 지금 요거 각각 얘가 길이가 같다며 A라고 할게. 그러면 전체 넓이 구해보세요. 문자 있어도 괜찮아. 자, 전체 넓이는요. 반지름이 3A야. 제곱해서 파이 붙이니까 9 파이 A제곱입니다. 자, 빨간 영역의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반지름이 A잖아요. 그럼 얘는 A 제곱 곱하기 파이야. 그러면 파이 A제곱이 되겠죠? 전체 넓이 9파이 A제곱분의 빨간 부분의 넓이 파이 A제곱입니다. 약분을 막 과감하게 쏴 하고 나면 확률은 9분의 1이다. 우리 색칠한 부분의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12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만큼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출발을 해서 변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야. 즉 이런 거다. 삼각형 ABC 이렇게 있으면 출발점은 어디야? A야.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 1 나왔으면 B에 도착하는 거야. 주사위가 4가 나왔으면 하나, 둘, 셋, 넷. B에 도착하는 거야. 6이 나왔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A에 도착하는 거예요. 됐지?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예요. 첫 번째 던져서 A가 나온다라는 건 주사위에서 3 던지면 A 나오죠? 6 던지면 그 자리 A로 돌아옵니다. 즉,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던진 후에는요. 첫 번째 던져서 A에 도착했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던져서 B로 가려면 1이 나오거나 아니면 1, 2, 3, 4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1, 4, 7, 10 이런 수들이 나오면 B에 오는데 주사위는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 3의 배수는 전체 6가지 중에서 3과 6 두 가지밖에 없죠? 자, 1 또는 4가 나올 확률을요. 전체 6가지 중에 1 또는 4 두 가지밖에 없죠? 두 번 다 던질 거예요. 꼭 던질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9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개의 확률 문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확률은요, 여러분이 감각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추석이어도 강의 듣느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학원에서 만날게요.